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몇 평 집에서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평수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지금 40평대 집에 살고 있는데 나이 들면 관리하기 힘들 것 같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반대로 어떤 분은 평생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노후에는 여유 있게 넓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고 해요.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힌다고 하시거나 반대로 너무 넓어서 관리에 지쳐서 결국 다시 이사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이처럼 노후 주거 평수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을수록 관리가 편하니까 무조건 작은 집이 좋다. 넓을수록 쾌적하니까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큰 집이 답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만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 라이프 스타일과 신체 조건,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적정 크기를 찾는 거거든요. 평수 선택을 잘못하시면 노후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평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작은 집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42평에서 25평으로 줄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청소가 쉽고 아늑해서 만족감이 200%다. 특히 남은 돈을 투자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도 난방비 부담이 없었어.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34평에서 15평으로 이사하신 후에 짐을 많이 버리고 오니까 속이 시원하고 숙제를 다 한 기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평수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분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작은 평수는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할 수 있어요. 넓은 집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소음이 분산되지만 좁은 집은 모든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실제로 20평대 라인에서 아이들 키우는 가족이 들어오면 위아래층 갈등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귀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해요. 또 다른 문제는 공간의 답답함입니다. 67세 되신 한 분께서 36평에서 25평으로 이사했는데 처음 몇 년은 편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답답함을 느끼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자식들이 와도 불편해하는 것 같고 명절 때 모이기도 애매하고 취미 생활할 공간도 부족해서 점점 활동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외로 청소가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좁은 집은 이리저리 치우다가 넘어질 뻔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넓은 집에서 로봇 청소기 돌리는 게 더 편하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반면 큰 평수는 어떨까요? 신혼 때부터 다양한 평수에서 살아본 한 분께서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만족한다. 각자 방도 넓고 거실 주방도 탁 트여서 숨이 트인다. 집에 있어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어서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넓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크다고 하셨어요. 손자들이 와도 여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자식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큰 평수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34평에서 혼자 사시는 80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실과 주방만 사용하고 방 3개는 거의 들어가지도 않는다. 10년 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청소하기도 힘들어서 사실상 방치 상태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분은 45평에서 살면서 보일러를 제대로 못 틀고 겨울에 털조끼를 입고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달 가스비가 35만 원 나와서 스트레스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평수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또 한 분은 넓은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외롭고 무서운 느낌이 든다. 다른 방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노후의 적당한 평수는 얼마일까요? 1인 기준으로는 15평에서 2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원룸이나 투룸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동선, 즉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부엌까지의 동선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해요. 2인, 즉 부부 기준으로는 20평에서 25평 정도를 권합니다. 방 2개에 화장실 1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과 서로 간섭받지 않는 개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것도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활동 패턴이거든요. 한 라이프스타일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너무 좁으면 움직임이 적어져서 건강에 안 좋다.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고요. 실제로 좁은 집에서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력이 빨리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평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현실입니다. 한 재정 전문가 분께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집이 넓으면 좋지만 냉난방비 때문에 제대로 못 틀고 사는 것보다는 작은 집에서라도 쾌적하게 사는 게 훨씬 낫다고요. 실제로 40평대에서 50평대 집에 사시면서도 겨울에는 한 방만 난방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1대만 켜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평수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넓은 집에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집으로 줄여서 냉난방 빵빵하게 틀고 살면서 남은 돈으로는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요. 관리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넓은 집일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신체 변화입니다. 최소한 휠체어가 들어가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보통 15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화장실까지의 동선이 너무 길면 나중에 정말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면 동선이 복잡한 큰 집보다 오히려 작지만 효율적인 구조의 집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단이 있는 복층이나 다층 주택은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넓어도 평면 구조가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평수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한 가족 상담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작은 집에 살면 자녀들이 방문하기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손자들까지 데리고 오기는 더욱 어려워한다고요. 실제로 10평대나 15평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와도 1시간 남짓 앉았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면 적당한 크기에서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으면 자녀들도 자주 오게 되고 가족 간 유대감도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족이 모일 공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것도 가족 관계와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들과 자주 만나는 것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작은 공간이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공간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림 그리기가 취미인데 이젤 놓을 공간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요가나 실내 운동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좁아서 할 수 없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반대로 미니멀한 생활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작은 공간에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세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청소나 정리도 쉬워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용한 독서 공간이 필요하고,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넉넉한 주방 공간이 중요하겠죠. 이런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정 평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3개월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1단계로 현재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만 테이프로 표시해 보세요.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정말 필요한 공간만요. 2단계는 3개월간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이나 공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기록해 보시면 생각보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3단계는 그 공간 없이도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방 말고 다른 방 2개를 3개월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은 줄여도 괜찮다는 신호거든요. 4단계는 실제 경제적 부담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냉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용 공간만 냉난방 해보시고 그때의 비용과 현재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크다면 평수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본인에게 실제 필요한 평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평수를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40평대에서 바로 20평대로 가는 게 아니라
40평대에서 30평대로, 그 다음에 25평대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1년에서 2년씩 적응 기간을 가지시고요. 물건도 단계적으로 정리하세요. 한 번에 다 버리려고 하면 스트레스도 크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각 이사 때마다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불편함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떤 부분은 예상보다 괜찮은지를 기록해 두시면 다음 단계 결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15평에서 20평을 선택하시면 좋을 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미니멀 라이프를 진심으로 선호하시고,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으시고, 난방비 절약이 정말 중요하시고,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은 작지만 아늑하고 관리하기 쉬워서 만족스럽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25평에서 30평을 선택하시면 좋을 분들도 있어요. 자녀 방문이 자주 있으시고, 취미 활동할 별도 공간이 필요하시고, 부부가 각자만의 공간을 원하시고, 손님 접대가 많으신 분들이시죠. 이 정도 평수면 여유롭지만 관리할 만한 수준이라 딱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0평 이상을 고려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경제적 여유가 정말 충분하시고, 건강 상태가 아직 양호하시고, 가사 도우미나 청소 업체 이용이 자유롭게 가능하시고, 넓은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시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나중을 대비해서 평수를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은 세워두시는 게 좋아요. 평수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응급 상황 시 접근성이에요. 119가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곳인지,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와 교통편은 어떤지 확인하세요. 둘째, 생활 인프라예요. 마트, 은행, 약국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대중교통은 편리한지 살펴보세요. 셋째, 향후 재판매나 임대 가능성이에요. 나중에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그 집이 팔기 쉽거나 임대 주기 쉬운 조건인지도 고려해야 해요. 넷째, 관리비와 유지비예요. 관리비, 난방비, 수리비 등 지속적으로 나갈 비용들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다섯째, 소음 환경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음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조용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노후 주거 평수의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신체 조건과 경제적 여건, 라이프 스타일, 가족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리 충분히 체험해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막연한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보다는 본인만의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택한 평수에서 만족하며 사는 마음가짐이에요.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하셨다면 그 안에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본인에게 맞는 평수를 현명하게 선택하신다면 어떤 크기든 분명히 만족스럽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노후 주거 선택, 이제 더 이상 막막하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